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2-3-26강이죠. 지역사회복지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교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2-3-26강 지역사회복지운동과 그리고 이제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단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교시 수업 들어가겠네요. 그죠? 3교시 이제 정책론 들어갈 텐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해준 거, 따라와서 열심히 해준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3교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분명 좋은 결과,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3교시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운동이죠.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 있죠? 지역사회 알겠고, 복지라는 거 이선배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었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어? 어떤 거? 모두 잘 사는 거예요. 골고루 모두 빈부격차 없이 모두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정책론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래서 모두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 어떤 이념 중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에서 자유와 평등의 둘로 나누어 본다면 평등에 치우친 그러한 것이 이제 복지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모두 잘 사는 운동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민 모두 잘 사는 운동이다. 우선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형태의 운동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조직운동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권리의식이나 아니면 시민의식, 이제 이러한 의식을 높이는 사회권 확립 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둔 생활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자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조직의 어떤 협력을 이루는 동원 운동, 연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딱 집어서 어떤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뭐다 여러분들? 지역 주민 전체의 변화,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이 주된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요. 또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또 직접 참여해서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복지운동이다라고 여러분들 우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지역사회 복지운동 의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역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안 한 게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자, 여기서 밑줄 칠 거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첫 번째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봅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여기서 참여입니다. 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 권리 의식과 자, 그리고 시민 의식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네요. 의식을 높이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의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주는 무슨 운동이다?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활 영역이 주된 관심사로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무슨 운동이다? 생활운동이기도 합니다. 생활운동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제일 먼저 다양한 자원과 또 관련된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는 동원운동이기도 하지요. 동원운동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해두냐면 옆에다가 연대운동이라고도 기억을 해두세요. 연대운동. 자,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잘 사는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전체의 권익 증진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 한 부분이 아니야. 한 부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다.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 이 선배가 지금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전체입니다. 알겠죠? 전체야. 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과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모두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뭐가 되는 거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적인 세력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모두가 주체고요. 자, 주민들의 계획하에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또 스스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참여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어떤 주도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이고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지향적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운동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역 주민 전체가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주민참여 과정.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시험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다 보면 봤을 거예요. 봤을 건데 이거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아른스테인 주민참여 단계. 이 선배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원하지 않죠. 그렇죠? 암기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안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 후배님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생각을 하는데 이건 별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무식하게 그냥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이 선배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조치, 정상회, 협의통 이렇게 외웠어요. 좀 있으면 어떻게 외웠는지 이제 여러분들 그건 나름대로 외우면 돼. 우선 간략하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주민참여 단계는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비참여 단계하고, 형식적 참여 단계하고, 주민 권력 단계. 비참여 단계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야.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를 비참여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자, 그리고 이제 형식적 참여라는 건 어떤 거야?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를 제공받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하지만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단계. 알겠죠? 이게 이제 형식적 참여 단계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 권력 단계라는 게 있어요. 주민 권력 단계. 이 주민 권력 단계는, 이제 드디어 이제 주민들이 권력을 잡는 단계야. 주민들이 권력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주민 권력 단계. 이 단계를 이제 권력 재분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획득하는 단계를 주민 권력 단계. 이렇게 이제 주민 권력 단계, 형식적 참여 단계, 비참여 단계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눈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비참여 단계에서는 또 두 가지, 조작과 치료. 그리고 형식적 참여 단계에는 정보 제공과 상담, 회유 세 가지, 그리고 주민 참여 단계에는 협동 권한이, 그리고 주민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매년은 아니더라도 거의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면은 한 문제 맞히는 거야. 이 선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뭐 매년 거의 나보다가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뭐 그거는. 그렇게 안 나왔을 경우에 뭐 다른 때 나왔다가 나 시험 볼 때 안 나왔을 땐 내가 이제 전생에 남들과 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지금 살 때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상대방 배려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왔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조상 탓하든지 내 전생 탓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에서부터 8단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는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 단계, 그리고 8개 달렸을 때는 조작, 치료, 정보 제공, 상담, 회유, 협동관계, 권한임, 주민 통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 선배는 어떻게 기억을 해두냐면, 암기를 했냐면, 앞에 자를 땄어요. 할 수 없습니다. 조치정, 상회, 협, 위, 통, 이렇게 왜 있어. 어떤 방법을 외우든 유치하더라도 어떻게 외우기만 하면 되겠지요. 우선 8단계, 그래서 비참여 단계, 참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단계, 그리고 형식적 참여 단계, 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주민 권력 단계, 요 세 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핵심적인 것만 이 선배가 기억을 해두도록, 이거는 꼭 암기해 주세요. 이런 것만 다시 한번 밑줄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것만 이 선배가 줄여놨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단계 조작 단계입니다. 여론 조작 단계. 이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거야. 단순히 참여. 그래서 정책 지지 유도를 위한 정부의 책략 단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정부의 주도하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야, 주민들. 그래서 다 모이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줄 아시고, 불만 있는 분 없으시죠?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게 1단계예요.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내 말이 곧 맞습니다. 이런 대통령 있지요?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들,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있지요. 최근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말만 맞아. 정보만 무조건 따라와. 정보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알겠어. 여러분들은 우리 정보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게 1단계입니다. 조작 단계, 여론 조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단순히 그냥 참여만 하는 거야. 멀뚱멀뚱. 자, 그래서 정책 지지 유도를 위한 정부의 책략 단계입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을 정부가 치료자로 보는 거야. 치료 대상으로, 임상실험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민을 임상적 치료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간주하고 주민의 욕구 불만을 일정 사업에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다? 역시 주민들은 의사결정에 참여에 안 합니다. 그런데 치료 단계로 보는 거다. 임상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자, 이때 형식적 참여는 형식적으로는 참여하는 것 같아. 근데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제일 먼저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요. 자, 주민들은 단순 정보 수혜자야.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둘 거, 단순 정보 수혜자야. 수혜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조작 단계에서는 단순히 어떻게 참여. 단순히 참여하면 조작이고요. 단순 수혜자면 정보 제공이야. 뭐 이렇게라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뭐에 그친다?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에 그치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합니다라고 정보만 제공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다? 3단계 정보 제공 단계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단계 상담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뭐 하니까 여러분들 공청회도 하고요. 뭐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또 공청회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알겠죠? 자,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를 해. 뭐를 통해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상담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회유입니다. 회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이 위원회에 주민들은 들어갑니다. 어이구, 위원회 이제 주민들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이제 주민들 위원회 조직 대상자입니다. 조직 대상자입니다. 점차 어떻게 주민들이 어떤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직 대상자로서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역시 의사결정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 행정기관, 정부에서 하는 것을 회유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회유 단계. 회유 단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 3, 4, 5 단계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적으로는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정리됐고 6, 7, 8번입니다. 6, 7, 8단계 협동 단계입니다. 협동 누구랑? 여러분들 그 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도 가능하고요. 의사결정도 가능하고 주민과 정부가 어떤 단계? 동등한 입장, 동등한 관계, 서로 협력 관계가 6번째 단계입니다. 동등한 관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7번째 단계가 여러분들 권한 위임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요. 계획 집행 과정에서도 우월한 결정력이야. 그러면 100% 알아서 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우월한 결정력을, 의사결정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정부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월한 결정력 나오면 권한 위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 통제라는 건 주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단계야. 그래서 스스로 행하는 단계야.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단계가 주민 통제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민 스스로 통제하는 거야. 주민이 주민 스스로를 통제하는 단계가 마지막 8번째 단계고 여기가 이제 완성된 단계죠.
그렇죠? 주민의 권력을 가져가는 단계 쪽에서 입안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평가 모든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주민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Very, very important. 조치정 상회 협의통.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이 선배가 그렇게 외우라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아른스테인 주민 참여 단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야 확실하게 점수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주민 참여 단계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 봅니다. 96번.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위원회 나왔어.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단계? 위원회 나오면 무슨 단계, 여러분들? 회유 단계죠. 회유 단계. 그렇죠? 예, 회유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96번 풀어봤고요. 이제 9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 97번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그렇죠. 노동자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민주운동이다. 노동자 계층, 빈민계층, 비기득권 계층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거야. 뭐라고 했어? 주민 전체라고 했어. 핵심 키워드. 그래서 우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2번이고요. 3번, 4번, 5번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고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이고요. 복지 권리 의식, 시민 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고요. 지역사회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는 연대운동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봅니다.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을 8단계, 수준 8단계 중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하는 단계. 우월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행하지는 않는 거잖아. 그렇죠? 우월한, 그럼 뭐가 되겠어? 우월한 하니까 권한 위임이 되겠죠. 기억해 둬야 됩니다. 98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권한 위임. 자, 넘어갑니다. 자, 99번.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의 문제입니다. 1번.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러분들, 제공기관이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민 전체지요. 주민 전체의 주도성을, 제공기관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공기관의 주도성 강화는 아니지요. 그럼 1번 벌써 틀렸네. 나왔고요. 자, 2번 봅니다. 지역주민,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의 운동의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성 갖고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 여기서 너는 왜 나오니? 자, 시행 이후 자활후경기한 지역자활센터의 설치 운영되어 자활운동이 공적 전달체계에 편입되었다. 맞지요? 맞는 거지만 얘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맞긴 맞습니다. 맞고요. 자,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99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100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지역주민 참여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역 주민이 참여 수준 계획 단계에 참여, 계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권한 위임. 자, 조직 대상자야. 조직 대상자. 이건 뭐가 되겠어? 회유. 단순 참여, 단순 정보 수혜자. 이건 정보 제공자. 의사결정권 행사. 이거는 제일 높은 거. 그렇죠? 주민 통제. 자, 여기서 제일 먼저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역주의 높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주민 통제가 제일 높고 권한임이 두 번째고 회유가 세 번째고 정보 제공이 네 번째지. 그렇죠? 자, 그러면 리을,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 10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101번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아이고,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민 전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목적지향적인 조직적 활동이다. 맞지요. 목적지향적이라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고, 운동의 초점은 정치 권력의 장악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생활운동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전체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조적 문제는 배제된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변화라고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변화. 구조적 문제 배제된다는 얘기 없었고요. 지역사회 복지운동단체는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제공 역시 합니다. 모든 변화입니다. 모든 변화. 자, 그래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101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됐고요. 자, 이제 102번 마지막 문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지 전달 체계의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냈네요. 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확충된다. 점차 많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어떤 무슨 빈부격차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층 계층이 이제 증가되면서 사회복지 이제 전담 인력이 점차 이제 확충되고 있고요. 자,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맞죠? 그죠?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고요. 통합사례 관리의 축소가 아니지, 축소가. 통합사례라는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 이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축소가 아니라 확대입니다. 민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의 어떤 복지의 어떤 참여가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보건과 연계한 서비스 통합성이 강화되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어떤 복지 전달 체제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2교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줬습니다. 마무리 줬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3교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교시는 여러분들, 비교적 수월합니다. 비교적 수월합니다. 점수가 대부분 다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잘만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제 공부하는데, 시험 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 3교시 정책론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힘차게 오늘은 이제 2교시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차게 한번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파이팅!